경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모양이 비슷한 한자 세 번째 한번 또 모아봤어요. 세 개씩 한번 모아봤는데 비슷한 한자들 모아보면 상당히 공부가 되거든요. 오늘도 한번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보실 건 늙을로 효도요 생각할 고 많이 혼란스럽지 않으셨나요? 늙을로 효도요 뭐가 다 들어갑니까? 늙을로라는 한자의 본자인 늙을로 엄자라는 부수라고 부르는 게 다 들어가죠. 그런데 아랫부분에 어떤 부분자를 한자를 집어넣어서 구분을 했는데요. 보통은 늙을로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라고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뭐 이렇게 지팡이 짚고 있는 다리 부분이나 사람을 좀 뜻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했느냐라고 보는데 구분하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면 보통 사람보다 생각하는 것이 아주 심사숙고하고 좋았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아랫부분에다 약간 변형을 줍니다. 이렇게 구부렀던 것을 이렇게 조금 핍니다. 좀 구분이 되시나요? 그래서 허리를 좀 더 굽혔다고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또 어때요, 여러분? 털모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있고 흰 털, 머리가 긴 노인을 상징한다고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너무 쉽죠?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를 등에다 업고 있는 모양처럼 아들 등 위에 올라타 있는 부모를 생각해서 일부러는 아니고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와서 부모를 모시는 자식을 그렸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식을 효도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세상하고 약간 조금 다르긴 하지만 옛날에는 어렸던 아이를 잘 길러주는 것도 부모의 도리였고, 그렇게 길러줬던 부모가 힘이 없으면 자식이 다시 되갚아주면서 보호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해서 유교의 그런 효도 사상이 있는데요. 요즘은 각자 잘 살자주의죠. 안 그런가요? 각자 잘 살자주의. 서로 피해 주지 않고, 부모는 저 친정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항상 저희를 도와주는 일은 우리가 건강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건강을 내주시고, 우리는 또 그런 부모 조금이라도 좀 아플까봐 편찮으실까봐 많이 전전긍긍하거든요.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효도가 되는 거지, 뭐 일방적으로 의무처럼 네가 해야 돼, 니네가 해줘야 돼, 그런 부모가 되어야 돼 이러면 서로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자녀가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 유래는 늙을로 해서 조금 머리도 길고 수염도 난 이렇게 털모 모양처럼 조금 보시고, 그 다음 여기는 그 생각을 더 많이 해서 더 구부러졌어요. 허리가 더 굽은 것처럼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글서 낫즈 그림 화자도 어떻게 여러분 구분하시나요? 글서 낫즈 그림화 비슷비슷하죠. 뭐가 다르냐면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는 말할 왈자입니다. 말할 왈자고요. 낫주자에 있는 이거는 나릴이에요. 그러면 말하는 입모양이니까 말하면서 손에다 붙들고, 이 위에가 분율자잖아요. 붙들고 글씨 공부하는 거라면, 낫주는 태양이 떠있는 아침부터 붙들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 화자는 붙들고 그림을 그리는 건데, 밭에다 그린다는 게 아니라 밭그림을 그렸습니다. 밭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지도를 그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도 그림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그림이 된 거죠. 방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붙들고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만 볼게요. 이 모양은 손 모양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쭉 근 한자가 되는 게 바로 이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은 붓이 되겠어요. 붓 이렇게. 그래서 붓을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그린 거죠. 그래서 글씨 공부한다는 뜻이고 분율이라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붙들고 말하고, 붙들고 아침부터 공부하고, 붙들고 밭지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손에 붙들고 있는 모습을 꼭 기억해야 할 수 있는 글씨입니다. 자, 때시, 모실시, 기다릴 때. 이 절사라는 한자 들어간 거 정말 많은데요. 이거는 많이 제가 한번 모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하게 3개만, 제일 혼동스러운 것만 해봤습니다. 뒤에 있는 한자 절사고요. 사발음이 관청시라는 뜻이 있어요. 시, 여기는 대,
발음 바뀌네요. 앞에 날일, 옛날 관청에서 시간을 알려줍니다. 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때시. 모실시는 사람이 모신다 해서 모실시. 기다릴 때는 앞에 있는 한자 두인변 아니에요? 걸어가다, 단일 행자의 반절이에요. 자, 걸어가서 내 순서를 기다리다. 요즘은 순서를 기다리는 표를 주죠. 기다리는 표. 그래서 참 좋은 방법인데 옛날에는 그런 표 없으면 새치기들도 있잖아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걸어가다하고 사람이 모시다하고 시간을 알려주던데 다 관청이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발음, 나머지가 뜻 이렇게 하나는 발음 하나는 뜻 형성자 규칙이에요. 나중에 절사 들어간 한자 쭉 모아서 한번 영상 하나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자, 팔매, 살매, 팔매, 장사고 어때요? 매매는 많이 구분하는데 얘까지 같이 보시니까 비슷비슷하지요? 여기에 보시면 그 한자가 이쪽이 그물망이라는 한자예요. 이렇게 그물이 생긴 거, 그물망. 그물에다가 많이 돈을 가져와서 뭔가 물건을 이렇게 담아요. 그럼 이 사람 파는 사람인데 선비가 팔아요.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요. 이건 날출자의 변형입니다. 날출자가 옆에가 좀 지워진 겁니다. 물건을 출하해서 파는 사람이고요. 장사고자 여기 위에는 덮을아라는 한자인데 원자가 이렇게 병뚜껑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병뚜껑이에요. 이렇게 제 색깔 칠한 게 뚜껑입니다. 코르크하게. 그래서 뚜껑을 닫듯이 물건을 이렇게 좀 구분구분해 와가지고 판다는 뜻이죠. 아래 다 들어간 건 조개패입니다. 돈이에요. 돈으로 사고, 돈으로 팔고, 돈으로 장사를 하는데, 여기에다 보시면 그물망, 시장 바구니 가져와서 막 사는 사람이고, 물건을 출하한 사람, 여기가 좀 쥐어진 것 뿐입니다. 날출해서 여기 옆에가 출하해서 파는 사람이고, 장사를 이렇게 막에 덮어서, 포장해서 자기 거라고 이렇게 좀 표시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구분되시죠? 네. 자, 그 다음 한자 볼게요. 마을촌, 제목제, 편지찰, 비슷비슷하죠? 마을촌. 자, 법도촌, 삼촌, 사촌, 육촌 할 때 촌자예요. 촌발음 그대로 가져왔고요. 제목제, 여기가 제주제자죠? 발음 가져왔죠? 편지찰, 이게 새 을자인데요. 나무 조각 모양이라고 조각할 때 쓰는 칼 모양이라고 합니다.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서 만드는 패. 이 찰은 명찰, 패찰 할 때 쓰는 찰자예요. 이렇게 명찰 같은 거 하면 이름 새겨 놓잖아요. 자, 마을촌, 제목제, 편지찰 할 때 쓰는 한자인데 여기에 촌 발음이 있고 제 발음이 있고 얘는 발음보다는 조각칼해서 나무의 조각으로 새기다, 편지착이다, 폐에 글씨를 새기다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해요. 모아서 보면 좀 편해요. 자, 그 다음 벼슬광, 직궁, 부자부. 얘네 두 개는 정말 비슷하죠. 이 부자부도 가끔씩 보면 혼란스러워서 조금 같이 넣어봤는데요. 자, 벼슬관자의 아랫부분하고 그 다음 이 직궁자의 아랫부분 확실히 다른데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는 옛날 그 관공서에 해놨던 이렇게 깃발 모양이래요. 깃발. 이렇게 이제 대가 있겠죠. 더. 여기다 이제 뭐라고 글씨가 써 있고. 그래서 깃발이 꽂혀져 있는 집이에요. 관공서라고 표시를 했다는 뜻이고요. 집궁자는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뼈려자거든요. 뼈려, 등뼈려. 우리가 척추를 그린다고 하면 척추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척추뼈가 이렇게 막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사진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만 똑 떼다가 연결되어 있는데 집궁할 때 궁궐의 궁이 이렇게 척추뼈가 연결되듯이 집과 집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지붕을 위에서 쳐다보면서 그린 지붕들을 연결시켜 놓은 궁궐이라고 본대요. 그리고 부자부는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술이 가득 차 있는 술병을 그린 건데요. 이렇게 술병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술병이 있다면, 술병이 있으면 이렇게 술이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밭전처럼 표현했겠죠. 술병이 이렇게 차 있고, 여기 술병이고, 이렇게 해서
술이 있는 집이면 부자겠다. 술이라는 게 곡식 10가마로 술 한 병 정도 만든다고 치면 정말 부자인 거죠. 지금도 그래서 술값 싼가요? 비싼가요? 비싸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굳이 그걸 먹는다면 우리가 돈을 많이 지불하는 거잖아요. 집이 다 들어갔고요. 깃발을 꽂아 놓는 공통의 관공서고요. 집금자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등뼈 모양에서 지붕이 연결된 집이고요. 부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술병에서 술이 많은 집이고요. 그래서 집인데 벼슬아치들이 있는 집인지 관공서인지 그냥 궁궐인지 부잣집인지 이렇게 좀 구분을 아래로 하시면 편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청관무, 개술, 별자리수 모아보니 별것 아닌데 그냥 공부하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게끔 혼란스러운 친구인데요. 청관무자는 원래 무기를 그린 한자인데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무기 할 때 그 청간 할 때 아니 갑을병정이 오는군요. 갑을병정 그때 청간 무자고요. 원래는 전쟁 무기 창 종류예요. 창 무자예요. 창무. 정확히 말하면 도끼월자의 변형인데 창 모양이고 청간무로 썼다고 보시면 좋겠고, 개술 같은 경우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회 할 때 술 개띠 할 때 쓰는 거여서 여기에 이 한일자로 구분을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개가 한 마리. 그래서 개술. 그다음 별자리 숫자는 이렇게 별 모양처럼 점 딱 찍어서 별. 원래 별자리 숫자는 지킬 숫자예요. 그래서 창을 들고 밤 늦게까지도 지키다, 별이 뜨는 시간에도 보초를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기 모양입니다. 무기 모양. 여기서 참고로 조금 무기라고 하니까 제가 써야 되는 한자가 하나 생각나는데, 한자에서 만약에 이렇게 꺾고 이렇게 한 한자가 있어요. 이게 도끼월이라는 한자인데요. 도끼요, 도끼. 도끼를 그린 한자래요. 모양이 약간 비슷한데 도끼 월자는 거의 구경 못 하시죠? 근데 글씨에 가끔씩 나올 건데요. 이렇게 굽어져 있으면 도끼월이고 아무것도 없으면 청관무예요. 무기라는 거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도끼나 창이나 그다음에 개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개 한 마리를 잘 좀 난동 부리는 개를 무기로 잘 다스렸다 이렇게 외우시고, 점 찍어서 무기 들고 별이 뜨는 밤에도 성을 지키다 해서 지킬 수 수자리 숫자니까요.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살주 가랑 아름다울까도 비슷하지 않나요? 특히 이 살주하고 아름다울까 자를 잘못 아셔서 특히 아름다울까를 주인주자에다가 한일만 더 그린 자로 아는데요. 아름다울까 자는 흑토가 2개 붙은 한자예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주인주자가 주발음하고 사람인을 붙여서 사람이 주인처럼 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다고요. 가랑자는 앞에 있는 한자가 걸어가다입니다. 주인이 걸어가신다, 왕처럼 걸어가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름다울 가자는 거리가 흑토 2개, 아름답다. 자, 아름다운 거리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름다운 거리는 가을 거리요. 낙엽 쫙 있는, 너무너무 좋아하죠. 너무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그래서 가을 거리, 아름다울 가짜입니다. 여기 비슷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구분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름은 눈설, 구할수. 제가 근데 또 비유 들어간 한자 다 모아서 그 영상 만든 거 많이 있는데요. 또 조만간에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그런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비유가 들어가면 날씨인데요. 아래 이를 운자, 구름 모양을 떠서 구름 운자에 원자를 집어넣어서 더 강조한 거예요. 원래 얘가 구름 떠다니는 구름 모양이에요. 구름. 비유 써서 더 강조한 거고, 눈설자는 빗자루 모양을 쓴 한자입니다. 근데 손 모양으로 보셔도 돼요. 그럼 우리가 기상현상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기상현상은 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눈. 요즘 눈 구경하기가 참 힘든데요. 겨울이 되더라도 온난기후가 돼버려가지고 자, 눈 만질 수 있는 눈이고요. 구할 숫자는 비가 주룩주룩주룩 내리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비 꼭 필요하죠. 비가 내리는 모습, 비를 구하다 이렇게 오직하면 뭐 기우제도 지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날씨하고 관계되는데 아래다 쓰면 살짝 구분이 할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 쓸고 만약약 구차할 구자도 좀 차이가 있지요. 쓸고자는 고가 들어가고 만약약자는 오른우가 들어가고 구차할구는 굴기구가 들어갑니다. 풀초, 풀하고 관계되는데요. 풀이 오래되어서 쓴맛이 나고 그 쓴 풀을 먹으려니 괴로워요. 그래서 괴로울 거라고 쓰죠. 만약약자는 오른우를 써서 풀 오른쪽이 뭐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오른쪽 것이 진품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부사어로 만약에 오른쪽 것을 쓴다면 만약에 뭐 한다면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그럴 것 같아 해서 같을약이라는 뜻도 있죠. 굴기구는 자 풀밭에서 글만 읽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안 벌고 글만 읽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부자예요? 가난한 거예요? 네, 가난하게 살아요. 그 가난하다는 말을 구차하다라고 하는 쓰는 구차할 구자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진실로 구라고 쓰는데 문장에서 걔는 맨 앞에 왔을 때 쓰는 거고 진짜는 구차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비슷비슷하죠. 특히 이 두 자가 상당히 비슷하죠. 구분하셔야 되겠어요. 오얏니, 철개, 막구리 어때요? 비슷하죠? 위에 나무목이냐? 벼화냐? 벼화인데 여자네? 한번 구분해 볼게요. 오얏은 자두나무고요. 우리가 성씨 이씨로 많이 하는 이자인데요. 나무목 아들자. 어떤 아들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어요. 오얏나무. 그 아들이 누구냐? 이씨 아들이에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고요. 철개는 계절이라는 뜻이고 또는 계절 말고 그 아들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녀 중에서 제일 막내, 그래서 막내 개자입니다. 보통 막내 이름에 개씨 들어가죠. 지금은 개자 많이 하는데요. 개자, 개수기 말, 개희, 뭐 개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이 쓰죠. 이 개, 벼화 아들자인데 아들이 막내 아들이 키가 벼화 벼 크기만큼 한 1m 정도 되네 이렇게 좀 짜고만하네 이럴 때 쓰는 한자예요. 또는 이 벼화가 농사를 뜻기 때문에 농사는 계절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계절계 철계입니다. 계절이에요. 막길이자는 벼화가 곡식이고요. 여자예요. 곡식 곡간을 여자에게 담당하라고 맡기다. 여자에게 곡식을 맡기다 해서 맡길자인데 또 어느 책 보니까 벼가 익게 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잖아요. 벼 이렇게 익으면 그래서 여자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다라고 이렇게 해석되는데 요즘은 현대에 그런 여자가 드물죠? 맡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맡길 이자를 좀 곡간을 맡는 여자로 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베풀설, 말씀설, 설설 모양 비슷해서 혼동하셨죠? 조금 더 비싼 살필 양까지 좀 볼게요. 다 말씀은 들어갔고요. 베풀설 할 때 쓰는 한자가 몽둥이 숫자인데요. 도구예요. 건물을 만들다거나 농사를 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를 쓰게 되면 일이 잘 돼요. 편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 진열하고 일하고 일이 풀려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베풀 설자는 건설, 이렇게 진열하다 뭔가를 뭐 이렇게 좀 펼쳐지다 할 때 쓰는 설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기구나 도구로 보셔서 베풀다를 펼쳐지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펼쳐 보이다 도구를 사용해서 뭔가 펼치고 만들고 메워가고 막 이런 걸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겠네요. 말씀 설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바꿀 태자예요. 말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하고요. 다시 설명을 했더니 서로 기뻐한 상태가 돼서 달랠새, 기쁠열까지 해석을 하죠. 살필양자는 뒤에 서울경자, 서울 사람들, 큰 도시 사람들의 말은 잘 뭐 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죠? 사기꾼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괜히 서울에 사는 사람들 사기꾼으로 오해하는 게 아니라 조금 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진실되기가 힘들 수 있으니 살펴야 된다 이렇게 외웁니다. 특히 오늘 베풀설하고 말씀설자를 구분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베풀설은 건설설로 많이 하시는데 베풀다, 진열하다 이런 뜻이 좀 있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자가 점점점 조금 획순이 많아지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첫 번째 보실 건 볼간, 붙을 차, 다를 차. 뭔가 다른 듯 같은 듯 좀 공부하실 때 혼동되지 않았나요?
볼간하고 붙을짝 혼란스러웠는데 이 붙을짝도 위에하고 같은 이자가 있어서 한번 세기를 묶어봤습니다. 볼간은 위에가 손수고요. 아래가 눈목이에요. 햇볕이 많이 비치는데 앞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얹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눈 위에 손을 얹어서 자세히 보려고 하다 라는 뜻이고요. 붙을짝은 옛날에도 제가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원래는 이 부분이 뭐 나타날 저자에서 온 한자예요. 젓가락자, 대나무 죽자 쓴 젓가락자 오는데 그 원자를 좀 변형을 시킨 건데 결론적으로 그 젓가락자의 변형이지만 이대로만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양양자가 있고요. 그다음 눈목자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버릴게요. 그냥 양들이 원래 떼지어 다니는 성향이 있지요. 눈목 서로의 엉덩이 꼬리 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뭉쳐 다닌다, 붙어 다닌다. 양들이 서로 바라보며 붙어 다닌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편하긴 합니다. 원자였던 방금 제가 말한 젓가락 젓자의 한자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살짝만 써보죠. 대나무 쓰시고요. 사람자 있잖아요. 사람자에다가 이렇게 쓰면 우리 시저, 수저, 젓가락 할 때 쓰는 젓가락 젓자예요. 여러분 젓가락 하나로 젓가락 하나로 젓가락질 못하지요. 두 개가 꼭 있어야 되죠. 두 개가 꼭 붙어 다녀야 되죠. 그래서 이게 붙다라는 뜻인데 위쪽에 있는 이 대나무가 점 두 개로 오고요. 이 가운데 부분이 다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이 흰백자 이 부분이 이렇게 모양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 젓자에 다르게 써서 젓가락저는 이렇게 쓰고 젓가락이 붙어 다녀는 한자를 모양을 좀 밝혀서 이렇게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원뜻인데 아까 제가 양들이 붙어 다녀 이렇게 하셔도 좀 편하고 다를 차는 여기도 보시면 장인공자 써서 이런 장인공이 들어간다면 만드는 사람들의 그런 기술은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다르다, 차이다, 차이날 차자죠. 그래서 장인들의 실력 차이가 있다. 사람들마다 뭐 좀 완전히 다 같지가 않으니까 실력이 그래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클거, 신하신, 바로잡을 꽝, 좀 비슷하죠? 이 신하신자 같은 경우는, 클 거 같은 경우는 부수가 장인공인데요. 이렇게 이 장인공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장인공자의, 자, 장인공자의 이쪽 부분은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이렇게 직각자가 있다고 해봐요. 직각자가 있는데 그 자를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그 자를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이 자둔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큰 자 모양을 그린 한자고 신하 신자는 임금 앞에 이렇게 신하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신하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신하의 이제 손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신하의 이런 등을 굽혀 있는 신하를 뜻하는 한자가 돼요. 바로잡을 광자는 왕자가 광된 거니까 이렇게 굽어져 있는 뭔가 갇혀 있는 것을 바로 잡아가다라고 해서 바로잡을 광자고요. 좀 비슷해서 써봤고 특히 클 거와 신하 신자가 제일 혼란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등을 이렇게 굽고 있는 신하 이렇게 있는 신하를 그린 거고 클 거는 이런 자 모양을 그렸다. 이거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같을려, 종로, 조우로 구분하는 방법 다 여자가 들어갔는데 조금 비슷해서 제가 써봤고요. 이 같으려는 특히 입구가 말하는 입으로 보아지고 여자가 세 명의 남자의 의견에 좀 동의하면서 살아야 된다 해서 삼종지도라는 거 있지요. 시집가기 전엔 친정아버지 말을 잘 듣고 시집을 오면 남편 말 잘 듣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 말 잘 듣고 그렇게 해서 여자의 입이 좀 남자와 의견을 일치시키더라 해서 같으려고요. 종로는 여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자 손이라고 했죠? 계속 일하는 여잔데요. 특히 여자종이 아니라 남자종을 뜻할 때 쓰는 한자긴 해요. 여자가 아들을 참 좋아한답니다.
딸 말고 아들을 좋아한답니다. 여자와 남자가 좋아하다가 아니고요. 그러려면 여기는 아들자가 아니라 사내남이 왔어야 되죠. 근데 여자가 아들을 참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좋아할 호 옛날에는 아들 낳기를 많이 원했는데 아빠보다 엄마가 더 간절하고 어 며느리가 아들 못 낳으면 더 시집살이 시키는 분이 시아버지보다는 시어머니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여자가 아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빡 이 얘기는 돼요. 좋아할 호자. 여자랑 남자랑 좋아한다 아니에요. 여자가 아들을 더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모양형, 형벌형, 성씨형 이것도 언제 좀 모아서 볼 필요가 있는데 똑같이 들어간 한자 있죠. 이게 방패간 두 개를 써서 평평할 견이라는 한자예요. 그래서 형 발음을 주고 있습니다. 평평한 판에 머리카락 새겨서 우리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 모양을 그대로 그린다는 표현 경험을 우리 뭐 좀 놀러 가면 하잖아요. 저도 시어머니랑 이렇게 놀러 가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앞에서 저희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려서 갖고 와서 두 장 딱 갖고 있는데 느낌이 사진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그 그림 그린 동안 계속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멍 때리면서 앉아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판에다가 자기 모양을 그려 넣는 걸로 보시고 형벌형자는 이 형 발음 판판한 거에다가 칼 그래서 그 죄인들을 가둬놓은 형틀 이래서 이 평평할 견자에서 그 죄인을 가두는 형틀 그다음 거기다 등장하는 칼 뭐 사형 할 때 쓰는 형자겠죠. 좀 끔찍한 단어긴 한데요. 성씨 형자는 원래 고을음 형자인데 거기 그 고을에서 태어난 사람의 성씨가 형씨다 해서 주위에 형씨 조금 보기 드물죠. 흔한 형씨는 아니고요. 고을읍자를 써서 마을을 상징하는데 원래 고을 이름 형이에요. 나라 이름 형. 그런데 여기다가 그 이름자 쓸 때 성씨로 쓴다는 거.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따로 들어가는 애들만 해석하면 얘는 조금 해결이 좀 되는 애예요. 잠잘면 누난. 그분 어때요? 뒤에 앞에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막 같은 자 두 번 쓴 거 아니야? 아니에요. 뒤에 백성민을 써서 백성이 잠을 자야죠. 잠 안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잠 안 자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 사람은 정말 하루가 너무 길 것 같아. 잠을 자야 되는데. 자, 백성이 잠을 잡니다. 눈안자는요. 그칠 간자예요. 우리 눈에 항상 멈춰져 있는 눈동자. 눈동자 안자, 눈 안자, 안경 이런 안경 할 때 쓰는 안자가 되겠죠. 미래에는 우리가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컴퓨터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찍고 책도 많이 보고 정말 눈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눈 관리를 정말 많이 하는데도 나이가 드니까 또 점점점 시력도 안 좋아지고 눈 정말 소중하죠. 눈. 간 발음이 안 된 거고요. 백성민자가 면된 거예요. 자, 도끼근, 물리칠적, 군사병. 이것도 좀 비슷하죠. 자, 도끼근, 물리칠척, 군사병. 도끼근자 도끼 모양이고요. 물리칠척자는 도끼 들고 점 이렇게 붙여서 뭐 도끼에 묻은 피, 적군의 뭐 이런 증거 뭐 이런 게 좀 피 묻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물리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도끼를 들고 다니면서 쫙 있는 군사병, 투구를 쓰고 있는 군사를 그린 한자예요. 그래서 군사병. 도끼하고 전쟁하고는 관계가 많으니까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죠. 도끼에 묻은 피로 하시면 제일 편해요. 물리칠 척자는 뭔가 물리쳤다는 거. 척화비 할 때 꼭 나오죠. 부지런할 끈, 권할 건 어때요? 많이 혼란스럽지 않았나요? 아무리 봐도 같아 보이지 않나요? 뒤에 힘력 똑같이 들어가고 앞에 복잡한 거 비슷해 보이는데 다르죠? 그 다음 이 권할 건자 앞에 있는 똑같이 들어갔는데 또 여기도 비슷한데 또 다르죠? 그걸 좀 구분해 볼게요. 부지런할 글자 앞에 있는 건 노란 진흙 근이라는 한자에서 발음을 주고요. 노란 진흙밭에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힘껏 부지런히 일궈냈다는 뜻이고요. 권할권자는 이 앞에 있는 한자가 새 모양이에요. 그래서 황새관, 새 눈, 새 위에, 그 다음 새 몸. 그래서 이 황새관이 권되고 힘력 써서 여기도 권하는 거 힘껏 좀 해봐라. 좋은 거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권자고 기쁠 한자는 그렇게 황새관이 환되고 하품음자가 입이 막 이렇게 좋아서 벌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한자 권발음, 환발음, 힘써서 권하다, 하품흠, 입 크게 벌리면서 웃다. 그 다음 부지런할 글자는 노란 땅, 누런 지는 어떤 황무지 땅에서 일구다. 우리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서 살 수가 없으니 위로 연해지로 만주로 간도로 많이들 이주를 하는데요. 척박한 땅을 정말 잘 농사 잘 지게 만든 장본인이 우리 조선인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부지런함이 있는지 지금 현재까지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만든 역사를 보면 우리 민족의 긍지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이 부지런할 근자 보면 그런 역사들이 생각이 좀 나요. 얼마나 부지런하게 애썼을까. 진짜로 잠 안 자고 안 먹고 몸이 부서져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부지런하다. 줄여, 수레요, 흥아릉. 이거 모아보니 어때요? 별것 아닌데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죠. 이건 조금 공통으로 들어간 애가 좀 보이죠? 이쪽에 이 부분과 이 부분, 그 다음 이 하늘, 이거가 원래 한자입니다. 그래서 쓸 때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마주들여라는 한자입니다. 마주 들어요. 손 두 개로 마주 들어. 이 모양 뭐냐? 이런 손, 네, 여기도 이런 손. 그래서 손 두 개로 마주 들어 올리는 겁니다. 마주 들어 올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마주 든다는 표현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손 두 개로, 이렇게 손 두 개로 들어서 뭔가 주는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뭔가 주는 물건이나 글씨나 뭐 이런 걸로 보겠죠. 그럼 마주 드는데 뭘 들었어요? 수레를 두 손으로 여러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수레여자인데 특히 이 수레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내는 여론조사라고 할 때 쓰는 여자고요. 흥얼흥자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한 가지 정을 써서 마주 두는데 함께 들었더니 힘도 나고 흥도 나고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마주 들다 여자입니다. 마주 들어 올려요. 뭔가를 들어 올려주고 수레를 같이 들고 같이 했더니 흥이 나고 이렇게 쓰는 한자예요. 별거 아니죠? 이거 좀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복자 볼까요? 이거 뭐, 복 하려면 12자도 넘는데요. 3개만 볼게요. 똑같은 위치에 왔으니까. 이 부분에 있는 한자가 걸어가다 복자예요. 걸어가다 복. 그럼 이게 복, 복, 복. 앞에 걸어가다의 한자였으니까 걸어갔다, 왔다 해서 돌아올 복자고요. 돌아왔다, 다시 왔다 해서 다시 부라고도 의미 하나 더 있죠. 배복자에서 앞에 다루를 오는 거 어떨게죠? 사람 신체. 그래서 배복 걸어갔다 오는데 갔다 오다 걸어갔다 오다인데 여기서 왜 갑자기 배복이 됐냐? 복자 발음이 복되는데 어떤 책 보니까 이 배라는 것이 먹을 때는 빵빵히 찼다가 소화가 되면 푹 꺼졌다가 불렀다가 꺼졌다가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해서 썼다고 하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 다음 겹칠복은 앞에 있는 한자를 오드변으로 봐서 겹쳐 입어요. 옷을 하나 갈 때 입고 또 갈 때 입고 또 갈 때 입고 이렇게 겹칠복자죠. 물을문 사이간 들으문 이 물을문하고 들으문은 잘 아는데 이 사이간자를 많이 이 물을문과 혼란할 때가 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물을문 자 문문에 입구를 써서 문 앞에서 물어요. 계십니까? 이렇게 묻죠. 사이간자는 문틈 사이에서 햇볕이 들어와요. 그래서 사이간자예요. 문틈 사이에 빛 들어와요. 가끔씩 오전에 시간이 날 때 집에서 책을 읽거나 뭔가 이렇게 할 일을 하는데 햇볕이 쫙 이렇게 거실로 들어올 때 전 정말 기분 좋더라고요. 가만히 앉아서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따뜻하고 지금은 근데 아파트 생활이 그렇지만 옛날 사람들은 문틈에서 이렇게 햇빛 들어오면 참 따뜻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간자 햇볕에 이렇게 쫙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들으문 문에다가 이렇게 귀 대고 듣는 거죠. 그래서 들으문 쉬워요. 문 들어가는 것 사이간만 잘 보세요. 원래 사이간은 햇볕만 들어오겠어요? 달도 들어오죠. 그래서 가운데에 달월이 들어가도 사이간이에요. 그런데 달월이 들어가는 건 요즘은 한가하다라는 말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사이간자는 이렇게 날일만 써요. 찾을 탐 깊을심 켈체. 와, 어때요? 비슷하죠? 이 뒤에 있는 한자가 원래 찾다, 뭐 깊다, 뭐 이런 뜻을 가진 한자예요. 깊다라는 한자인데 앞에다가 손수 집어넣어서 손으로 찾고
물이 있어서 깊고, 그런데 위에 부분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손톱조를 쓰면 켈체가 되겠습니다. 모양이 약간 정말 비슷한데 다르죠. 자, 이 뒤에 있는 한자가 깊을 심자의 원자로 보시면 좋겠어요. 나무가 깊숙이 뿌리를 이렇게 내린 것처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깊을 심의 원자인데 앞에다가 손수 써서 깊이 손 넣어서 뭔가 찾는 거. 그 다음 물수 집어넣어서 깊은 물. 이거는 정말 뭐 손으로, 손톱조에 이렇게 손으로 캐는 거. 한자 보실 때 부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부스 더하기 어떤 한자 했기 때문에 부스 영상 제가 PPT로 한 4개 보로 딱 정리할 수 있게끔 한 거 꼭 해서 암기를 하셔야 얘가 손인지, 얘가 손인지, 이건 물인지, 이건 나무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하셔야 이거 말을 엮어서 외울 수가 있으니까 부스 공부는 필수예요. 자, 켈체. 그 다음 아낄석, 빌릴차, 섞일 착자입니다. 자 보시면 공통으로 들어간 한자가 있어요. 옛날 석자입니다. 옛석, 옛석. 날짜가 오래됐다는 뜻인데 앞에 마음신 집어넣었으니까 마음이 오래전에 있었던 마음이고, 빌릴차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빌렸다는 뜻이고, 섞일 착자는 쇠금자가 금속품이잖아요. 금속품이 오래됐으니까 섞일착, 어긋날 착자예요. 뭐 톱니바퀴를 하든 뭔가 일을 하든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섞일 착자는 좋은 말을 쓰지 않아요. 착가가 했다, 착오가 있었다, 착잡하다 막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금속 제품이 좀 오래되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오래전에 빌렸다, 오래전의 마음이다,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한자들이 뒤에 들어가고 앞에 뭔가가 바뀌어 있는 한자들을 모아봤어요. 근데 이렇게만 있겠어요? 10자, 20자 있죠. 그런 거는 또 따로 만들어서 제가 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게 급수도 높은 것들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